자, 여러분 지금부터 직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있고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는데, 자, 선생님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6가지라고 적어놨죠. 이 6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울기 m과 y 절편이 주어졌다네요. 조건을 잘 봅시다, 우리. 자, 첫 번째, 이렇게 기울기하고 y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답이 뭐가 된다? y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y는 mx 더하기 b로서 그냥 기울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기울기 직선의 방식 만들기 쉽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두 번째, 기울기 n과 한 점 있을 때는 여기에 선생님 부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직선을 끊고 여기 하나의 임의의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점이 뭐다? 하나를 x1, y1이라고 하면 이 임의의 점을 선생님이 x,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면 우리 이거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x-x1 기울기 구하는 방법대로 y 빼기 y1이 m이 되는 거지. 그래서 y 빼기 y1은 m의 x-x1이 돼서 이게 일반의 곡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y 빼기 y1은 m의 x-x1. 자, 그래서 예를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한 점이 2,3을 지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y 빼기 3 요 순서 그대로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 빼기 1을 적어주고 계산해주면 y 빼기 3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8 따라서 y는 얼마? 마이너스 4x 더하기 1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6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두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기 쉽지.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두 점이 x1, y1이 줬고 x2, y2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를 뽑아낸다고 하면 기울기는 x2 x1분의 y2 빼기 y1이고 요 중에서 아무 점이나 한 점 가지고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따라서 x 빼기 x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한번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점을 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그건 여러분들 편한 값을 갖고 오면 되겠지. 기울기를 만든 거 y2 빼기 y1 적고 우리는 x 빼기 x1의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은 어떻게 구하냐면 4번은 이번에는 우리가 말하는 뭐를 알고 있을 때 절편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자, 절편은 x절편이 a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된다? a, 0이라는 뜻이고 y절편은 뭐가 되는데 0, y절편은 0, 우리가 b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몇 번이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3번 경우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3번 경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기울기를 먼저 찾는다고 하면 기울기는 어떻게 될 거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y절편이 있으니까 우리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y절편 1번 형태에서 찾아주면 되겠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시 정리해 주면 얘들아 어떤 식의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이 자리를 1이라고 고정시키면서 이 모양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음성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얼마로 쓸 수 있다? 1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지. 자, 5번하고 이제 6번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거야.
자, 선생님 x축도 그리고 y축을 그릴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x축과 평행하대. 자, 여기도 평행, y축과 평행하다고 하면 x축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놈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점이 한 점이 x1, y1이라고 하는 거는 이놈들은 항상 x값은 변해가지만 y값은 y1으로 고정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를 꺼보면 y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꺼보면 이 점들의 특징은 뭘까? 이렇게 보면 y값은 이렇게 변화가지만 여기 있는 여기 x1, y1이 이쪽이라고 하면 뭐는 변하지 않는다? x좌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평행이라는 말은 x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y는 뭐를 가져오자? y좌표를 그대로 가까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y는 y1. 자, 평행이란 말을 했으니까 y축은 x는 x1의 좌표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알겠지? 자, 6번에도 똑같이 이번에는 수직이라고 되어 있지. 자, 수직은 똑같이 수직선으로 잡았을 때 선생님 한번 보면 이렇게 될 거야. 6번에 수직선으로 한번 잡아준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과 수직이면 똑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맞지? y축의 수직이면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지. 그러면 이 점이 x1, y1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될 거다? 여기는 y는 y1이 있으면 되고 요놈은 x는 x1을 쓰면 될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쪽을 아까 모양을 이렇게 잡지 말고 여기를 그냥 x1, y1을 잡아버릴게. 그림 조금 수정할게. x1, y1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뭐로 하자? 이번에는 x축을 안 바꾸는 거야. 그대로 x는 x1 걸 가지고 오면 돼. 그림에서 이해되지? 자, y축을 그대로 y 가져오면 돼. 뭐가? 수직일 때랑 평행일 때랑은 이렇게 다르게 모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선생님이 총 정리를 했을 때 이 6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 페이지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는 이렇게 y는 꼴로 생겨먹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 형태라고 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부분에서는 일반형 형태라고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하나 설명해 줄게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키포인트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놈들의 뭐라고 생각해 볼까? 키포인트는 우리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울기를 찾는 거랑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들을 찾는 게 우리의 지금 1차 방정식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어디냐면 얘들아, 요 부분이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요 x 앞에 있는 개수.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다? 우리는 바로 기울기라고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요 뒷부분 있지 얘들아, 여기 플러스 b 돼 있는 부분, 요런 모양에서 요 부분이 무슨 절편이다? y 절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 x좌표 0을 넣으면 y는 b가 바로 남으니까.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 예제는 y는 4x-3이면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보라고 하면 x 앞에 있는 거 그대로 4, y 절편을 구해보라고 하면 어떤 거? 뒤에 부분 마이너스 3이 있지. 그럼 x 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다? 4분의 3이라는 식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표준형은 기울기하고 y 절편을 찾기가 쉬운데 우리가 조금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 일반형에서는 y는 꼴로 다 변형을 해서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편법이 아닌 그냥 자주 쓰이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줄게. 요걸 기준으로 자르는 거야, 쌤은. 그래서 x, y 상수 순서대로 있을 때 왼쪽으로 가면 뭐를 알기 쉽다? 기울기를 알기 쉽고, 이렇게 쓸게. 이쪽으로 가면 기울기를 알기 쉽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를 찾기 쉽다? y 절편을 찾기 쉽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이 이렇게입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b분의 a에다가 부호를 전체 바꿔주는 거야.
개수 쓴 거.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떤 식으로 해라? 오른쪽 b분의 어떻게? 저 c자리에 있는 개수에다가 똑같이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x절편은 당연히 y에다가 0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런 예제를 한번 또 들어볼게.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래. 자, 이때 x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가운데를 잘라본 거지. 그래서 기울기, 오른쪽이 y절편. 그럼 우리는 가볼게.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부호 바꾼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준형과 일반형에 따라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우리는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짱티의 팁을 한번 볼게, 얘들아. 짱티의 팁은 선생님이 밑줄만 치고 갈 건데,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뭐는 축과? x절편은 x축과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고, 구하는 방법은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할 거고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하면 돼. 다 중학교 때 한 건데 우리의 기억이 저 밑에 숨겨져 있으니까 한번 꺼내보자. 자, x절편 a라고 하는 거는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면 a, 0. y절편이 b라고 하면 우리가 y절편의 좌표로는 0, b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선생님 갑자기 밑에 거는 생뚱맞게 뭐예요? 라고 하면 요거를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우리는 기울기라는 걸 많이 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생각한 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도 최소값 같은 거 정리해 줄 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3가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구별 짓는다고 했잖아. 요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 첫 번째 무슨 변화량? x 변화량. 읽을 때는 델타 x, 델타 y. 그래서 우리가 아까 2점이 주어졌을 때 이놈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었냐면 3 빼기 2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중학교 때 했던 걸 썼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뭐다?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선생님 삼각형을 하나 설명해 주면 이렇게 돼 있지. 삼각형 90도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줘도 돼. 자, 그러면은 각이 어디냐고 하면 여기 쪽에 있다고 칠게. 선생님 저는 삼각수를 안 배웠는데 하면 거짓말이야. 삼각비를 중학교 때 배웠어. 자,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이렇게 쓰지. 여기 x 변화량분이 요 점에서 요 점을 따지러 간다고 하면 우리는 요 빨간색 분에 뭐가 되지? 파란색이 되지. 그 값이 뭐랑 똑같다? 탄젠트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다시 한번 잡아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다? 음수니까 왼쪽 마이너스 3으로 갔다가 올라갔으니까 4.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올라가면 이 탄젠트의 의미 엄청 많이 쓰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x축과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선이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x축이 어디냐면 이쪽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 자,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한번 볼까? 여기의 말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거는 x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 양의 방향. 우리 시계는 시계 방향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양의 방향은 여기서 각도를 잴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재잖아,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양의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시계 방향은 수학에서는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양의 방향이 뭐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주면 요 각이 어디 부분이다?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여기의 의미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잡는다고 하면 이 빨간색의 기울기가 뭐라고 바로 말할 수 있다? 탄젠트 세타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입니다 라고 하면 그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45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2 때 가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만? 미분이라는 게 있다 라고 미분 계수 있다고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필기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선생님은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